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치프로입니다. 네, DS 단서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잘 마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 분봉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분봉으로 확인해 봤을 때 장 초반에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어떻게 됐어요? 네, 주가는 자 빠르게 빠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늘 또한 걱정을 하고 계세요. 야, 여기가 사실상 DS 단서의 이 무상증자 기간 내에서 나오는 고점이 아닐까. 네.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자, 그렇게 따지면은 앞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윗꼬리가 달린 날이 있었죠. 자, 여기서는 절대로 제가 고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자,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확실한 상승에서의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자, 개차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실제 상승 나왔고 제가 그때 왜 여기가 고점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무상증자라는 거는요. 결국에 자, 기업적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상승이 따라 나오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죠. 뭡니까? 단기적인 수급 요인으로서 나오는 상승이에요. 자, 말 그대로 권리락 이후에 시가총액이 단석 같은 경우는 1대1 무상증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자, 3분의 1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주당 가격 또한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거 아니냐고 인식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주가 발행이 되는 12월 24일. 그러니까 두 주가 다시 돌아옴으로써 시가총액이 무거워지기 전에 본연의 가치를 찾아가는 흐름이 단석 나올 거고요. 다른 종목들도 빠짐없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권리락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지만 결국에는 고점 찍고 내려와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 신주 발행 이전에 그죠?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가장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제우스 또한 마찬가지로 앞에서 자,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을 때 자, 빠르게 올라가지만 고점 찍고 다시 내려오면서 이 무상증자 신주가 발행되는 이전에 원래 자리로 돌아오더라. 요것뿐만이 아니라 공구몬이나 이런 것들은 빠르게 올라갔다 또 빠르게 내려오면서 원래 자리로 오는 모습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신주의 발행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까지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단석이 고점이 될 수가 없는 이유는 결국에는 자, 항상 이 신주가 발행이 되기 자, 1주에서 2주 전부터 자,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오차 범위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신주가 발행이 되면서 다시 시가총액이 무거워진다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하락이 나오는 것 또한 일정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DS 단석 자 12월 24일 날 결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주가 발행이 됩니다. 날짜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한 달 정도 안 되는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하락이 시작이 된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상 이거는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저는 이게 DS 단석의 약간 특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주 무겁게 빠르게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 아무래도 자, 1대2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가벼워진 거 3분의 1이 지금 현재 3,481억이라는 건데 덜 가벼워졌어. 다른 종목에 비해. 실제로 1대2 무상증자로서 올라갔던 종목들 제우스 같은 거 확인해 보게 되면은 자, 물론 지금 단석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상승이 야, 그다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 왜? 시가총액이 그다지 가벼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반대로 뭐 공구먼이나 이런 애들 보면은 상한가를 막 미친 듯이 만들어내잖아요. 이건 뭐예요? 시가총액이 그만큼 가벼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비율로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올라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단시 기간적으로 보나 특징을 생각을 해봤을 때나 결국에는 뭐죠? 자, 추가적인 상승은 더 만들고 결국에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초에 고점을 만들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요. 지금 구간에서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게 될 상승에서 어떻게 고점을 확실하게 잡아내는가. 그것만 좀 생각을 하면서 대응한다라면 여러분들 실수 없이 이 무상증자라는 이벤트에서 가장 큰 수익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간다라는 게 DS 단석에 대한 투자를 종료하는 게 아니죠. 뭡니까? 권리락 이전에 본주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결국에는 뭐죠? 12월 24일 날 결국에는 여러분들 두 주 신주로 받으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네. 뒤에 이어서 대응을 해 나가야겠지만 이 무상증자라는 단기 이벤트에서는 확실한 수익을 내는 게 그만큼 자 중요하다.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파는 게 내가 이걸로서 수익 확실하게 챙기고 내려왔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한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면은 추가 매수로서 추후에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단석은 언제부터 좀 하락이 가능한 날짜가 되느냐? 저 보게 되면은 자, 24일 날 신주가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권리 공매도. 즉
신주가 발행이 되기 이 거래 전부터 매도할 수 있는 권리 고매도. 자, 그러면은 이 거래 전이면 사실 20일부터 지금 현재 신주가 나올 수가 있다. 시장이 매도로서 풀릴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자, 1주에서 2주 전에 하락이 시작이 되더라. 그러면은 다 높은 확률로 다음 주 내에 고점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99% 다음 주에 고점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 고점은 뭐다? 단기적인 그날의 수급적인 요인으로 생긴 것 뿐이고, 결과적으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자,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했다라는 것은 명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고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틀린 방법이고, 자,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올라갔을 때 매도는 언제다? 자, 다음 주 월, 화, 수, 목 중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맥시멈과 미니멈을 정해놓고 대응을 해야겠지만, 이 단속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1대2 무상증자가 올라갈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해 봤을 때 언제쯤인지 대략적으로나마 확실하게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정 구간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조심을 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타점을 잡아 나갈 건데, 사실 제가 이런 것들을 영상에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이유가,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단석이 7만 원 구간에 돌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매도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다른 1대2 무상증자 종목들이 그런 식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1대2 무상증자가 DS 단속 혼자만 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사면이나 제우스나 이런 애들도 최근에 1대2 무상증자로서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고, 그 상승치가 비슷했습니다. 여러분들 차트만 보셔도 아셨겠지만 비슷하게 흐름이 나왔어요, 상승치가. 그러다 보니까 이 단속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죠, 확률적으로. 그런데 이 확률이라는 거는 100%는 없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7만 원 이상 또 더 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7만 원 밑으로도 더 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대응은 뭡니까? 거기 가서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시그널을 포착을 해야 돼. 어떤 시그널?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대량 이탈이라던가, 아니면 한 번에 많은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를 받아 먹지 않고 다시 주가가 빠지는 그런 상황, 우리가 항상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버리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것만 보고, 자, 7만 원까지는 간다고 했으니까 기다려야겠다, 아니면은 7만 원 말고도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 7만 원에서는 팔라고 했으니까 매도를 해야겠다, 남아 있는 상승을 포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예, 지금 빨리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하지 못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손실로 전환되는 상황을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자,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자, 올라왔다, 이탈 신호가 나왔다, 어떻게 됩니까? 항상 똑같아요. 무상증자에서는 똑같은 일정 패턴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탈하는 시간 또한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바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됩니다. 고점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을 거예요. 그 타점을 제가 잡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주신 방법이 영상도 있고, 뭐 지금 뭐 라이브도 진행 또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찰나의 순간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그 상황에서 바로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 문자는 자,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편하게 그냥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 번호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받아보시는 방법은 010-4920-8706번, 요게 제 개인 번호고, 이쪽으로 다 단석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말씀을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1대2 무상증자로서 올라갈 수 있는 바운더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까지도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답장으로서. 그거를 일단 실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알고 계셔도 지표로서 도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어디서 매도를 하는지는 실시간으로 잡아낼 겁니다. 지표로서만 이용하는 거예요. 도움만 좀 받는 겁니다. 얘네들이 1대2의 패턴이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하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자, 얘네가 이랬으니까 얘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단정 짓고 대응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대응하시는 분들한테만 전달을 해드리는 거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아마도 1대2로 나오는 상승치의 최대치라던가 아니면은 더 올라가는 상황까지도 자,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일단 우리가 수급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3분의 1 토막이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3분의 2는 어디가 있습니까? 12월 24일 날 신주가 발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에는 이 3분의 1 토막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단속 같은 경우는 1대2로 3분의 1 토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가 단속 앞에서부터 항상 듣던 말이 뭐였습니까? 단속은 항상 품절주라는 얘기 들었어요.
왜 품절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만큼 자, 대주주의 지분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 말은요, 사실상 다른 1대2 무상증자를 한 종목보다 굉장히 더 많이 가벼워져 있는 상황. 대주주 지분을 빼고 나면은 사실상 또 분할되는 퍼센테이지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 더 가벼워져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속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요인으로 상승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 종목이고, 사실상 단속이 앞에서 나왔던 흐름을 좀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자, 이 상한가는 확실하게 자, 무상증자가 진행이 됩니다 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간 게 맞습니다. 그죠? 맞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앞에서 어떤 상황이었어요? 하락을 하거나 자,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 말은 지금 현재 기대감의 작용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나중에 자, 교포제로 무상증자 이벤트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무상증자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확실하게 수익을 챙기고 내려갔을 때 신주 두주로서 새로운 대응을 해나가는 방법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대감은 이 무상증자 기간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고점은 어떻게 될 수 있다? 높아질 수 있다. 거기서 매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가이드라인, 바운더리는 알고 있되 결국에는 고점에서 나오는 신호에 집중을 하자. 이런 것들 전달해 드리는 거는 사실상 영상만으로는 절대로 해낼 수가 없고,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실시간 타점에서 수급적인 부분에 실수가 있게 된다라면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 자, 문자를 확인을 하시고 확실하게 보고 바로 매도하는 거. 예, 이 당시에는 굉장히 짧게 지나갈 거기 때문에 시장가로 매도를 하세요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보내신 분들한테는 자, 1대1 무상증자가 올라갈 수 있는 범위, 평균치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이 평균치 결국에 알고 있는 것만으로 굉장히 도움될 수밖에 없는 게, 그 평균치에 도달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자, 핸드폰에 문자가 왔을 때 확인을 했을 때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지금 현재 언제든지 단속이 고점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고점이 나왔습니다. 빠르게 매도하세요. 문자 받자마자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하고 있던 대응을 해내시기만 하면은 바로 뭡니까? 확실한 수익으로를 챙길 수가 있다. 그 뒤로는 사실 볼 것도 없어요. 자, 내려가다 반등하는 흐름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 결국에는 원래 가치를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원래 가치를 찾아서 우리가 위에서 수익 본 걸로 다시 추가 매집을 통해서 단속 투자 양기를 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신주 또 말고 본주를 매도를 위해서 하는 게 지금 단기적인 가장 고점에서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고서는 볼 필요도 없다. 언제까지?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예,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할 때 그때 다시 대응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 어디서부터 하락이 나오는지 평균치가 나와 있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올라갔고 1대2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미리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휘둘리지 말고 뭐 하자? 자, 윗꼬리 속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밑에 내려와서 매도하신 분들은 자, 확정적인 상승에 대해서 자, 포기를 하고 나간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올라갔을 때 어디서 매도를 하는지 요거에만 집중을 하고, 요거는 제가 확실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 자,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자, 단석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시면은 평균치까지, 그리고 범주에 도달을 했을 때는 제가 실시간으로 마킹까지 해드리면서 대응하도록 할 거니까 자, 겁내지 말고 확실하게 수익 챙겨 나갈 수 있도록 대응하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